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새증권입니다. 이 영상은 AI를 기반으로 작성된 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 1편 전기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내에서 전기차는 굉장히 드물었으며 그나마도 100%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전기차는 짧은 주행거리, 충전소 등 인프라의 부족, 비싼 가격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고 본격적인 상용화도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던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위를 돌아보면 시내 꽤 많은 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늘어난 주행거리, 지속되는 보조금 정책, 충분히 구매할 만한 범위로 내려온 가격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길 위에서, 자동차 전시장에서 전기차를 보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양한 전기차 관련 구동 방식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전기차라는 개념으로 유통되었던 차량의 종류는 HEV, 즉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입니다. 차량 출발과 저속 주행, 그리고 초반 가속 시 배터리가 연결된 전기 모터가 사용되며 고속 주행으로 들어가면 내연기관이 작동하는 방식의 전기차입니다. 내연기관이 자동차의 주 동력을 담당하며 전기기관이 일부 기능들을 보조하는 형태의 전기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 HEV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가 PHEV로 플러그인 HEV 혹은 풀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동 방식은 HEV와 같지만 배터리 용량을 더욱 늘려 전기차 모드의 주행거리를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배터리는 플러그를 꽂아 외부로부터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모드로 주행하다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모되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되며 고속 주행 시 내연기관이 돌아가며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이러한 높은 배터리 용량 덕분에 기존 HEV 대비 전기차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는 BEV, 즉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클을 뜻합니다. HEV와 다르게 100% 배터리에 의지해 모터를 작동시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내연기관이 없으므로 별도의 연료가 주입되지 않고 배터리를 충전만 하면 주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FCEV, 즉 퓨어 셀 일렉트릭 비이클이 있습니다. 흔히 수소차로 불리는 전기차입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모터를 작동시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BEV와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을 직접 생산하여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시동 및 일시적인 충전을 위한 소형 배터리 정도만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공조장치와 열 관리를 위한 고성능의 워터 펌프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94만 3,172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의 판매량인 203만 4,886대보다 44.6% 늘어난 것입니다. 2020년 전체 자동차 시장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3.7%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중국이 전체 시장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3.5% 증가한 129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2019년 27.2%에서 2020년 43.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점유율인 41.1%보다 높은 것입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증액과 적극적 인프라 구축 예산 확대, 그리고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전기차 제작사들의 신모델 투입 확대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추정됩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정부의 보조금 증액 등의 지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78.7%, 177.8%, 251.3%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긍정적입니다. 즉 전기차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연간 유지비용 측면에서는 내연기관차 대비 굉장히 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전기차 전용 플랫폼 구축,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조립 최적화 및 원가 절감이 진행됨에 따라 구입 비용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요 전기차 소비국의 친환경 규제는 일부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전기차는 단순한 친환경 차량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미래의 차량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향후 소비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면 전기차 성장률 역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발맞춰 생산 규모 역시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조립 안정성 및 품질 향상 측면에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전기차 전체 수요를 테슬라 혼자서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테슬라의 생산 능력은 2025년 약 259만 대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전기차 수요는 992.5만 대입니다. 테슬라 단독으로는 수요의 일부분만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폰을 필두로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삼성의 갤럭시가 패스트 팔로워로 등장한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서도 기존에 주목받지 못하던 패스트 팔로워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단순 동력원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에 보다 유리한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에 유리한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빠른 응답 속도와 정밀한 제어입니다. 전기차는 기본적인 조작이 인공지능의 명령에 기반한 전자식 제어로 구현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기계식 제어보다 응답 속도가 빠르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자율주행 기술에 더 용이합니다. 둘째, 높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들은 차량의 무게를 더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은 추가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내연기관차가 기존 엔진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성 증대가 쉽지 않은 것에 비해 전기차는 배터리와 다른 시스템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의 수용이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무선 충전 기술까지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전기차가 더 효율적입니다. 셋째, 내구성과 관리 용이성입니다. 전기차는 부품 개수가 내연기관차보다 적어 내구성이 높고 고장 빈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내연기관의 엔진 변속기를 전기차의 모터, 배터리가 대체하면서 엔진 부품, 제동장치, 전장품 등 위주로 부품 개수가 평균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 내연기관에는 엔진의 소음, 냄새, 무게중심을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전기차는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고 엔진룸이 없어 관련 부품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품 개수의 감소는 설계의 복잡성을 줄여 전자제어 장치의 수도 줄일 수 있고 같은 이용기간 대비 고장 빈도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높은 공간 활용도입니다. 자율주행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차량 내 체류시간 증가와 공간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에 엔진룸이 없고 배터리는 차량 하부 등에 위치해 설계에 제약이 적어 내부 공간의 추가 확보 및 변형에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